재밌는 자연학교죠.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네. 남다른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지현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저녁에 또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두 분이 각자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나무와 돌을 연구하고 있는 수석연구원 노윤석입니다. 네, 나무와 돌을 연구하셔서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박지현 이사님. 네, 저는 밀림에서 온 노윤석 수석연구원님의 특별 통역사 산림인문학자 박지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지연 선생님이 진짜 노윤석 선생님의 통역사세요. 아마 오늘 1부, 2부를 들어보시면 왜 통역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요즘 날씨 보면은 정말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 식물들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암만 해도 제가 지금 안 그래도 한 가지 여기 오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네. 이쯤 돼서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봄이 오면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노란 꽃들이 있습니다. 그게 두 그루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산수유 나무와 생강나무가 있어요. 저 개나리 생각했는데. 개나리는 이제 산수유 생강이 핀 다음에 핍니다.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산수유 생강은 완전히 핀 상태고요. 이제 개나리는 지금 피기 시작하거든요. 네. 뭐 개나리는 대부분 아시잖아요. 네. 대부분 아시는데 생강하고 산수유 나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눈에 이제 노란 꽃이 피니까 눈에 확 띄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논란을 한번 종식시키고 더 이상 저도 질문 받기가 좀 힘들어서 아예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피는 나무는 산수유 나무 아니면 생강나무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산에 있으면 생강나무고요. 산이 아닌 곳에 있으면 산수유 나무입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선생님? 그거는 뭐. 저도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네. 짝수 질문은 홀수가 답이고 네. 홀수 질문은 짝수가 답이야. 뭐 이러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강나무는 산에만 있나요? 생강나무는 산에만 있고 네. 산수유는 산이 아닌 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100%는 아니고요. 네. 저희 OBS 라디오 지파수처럼 99.9%가 정확합니다. 그럼 제 100이죠. 경험상. 그렇구나. 예. 똑같이 노랗고 잘 네. 구분이 안 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인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네, 제일 네. 먼저 봄 소식을 알려온 게 사실 산수유인가요? 노랗게 피는 산수유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는 거는 산수유, 네. 산에 가서 보는 거는 생강나무. 네. 저도 톡방에서 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산수유냐 생강나무냐. 아하. 네, 아주 뚜렷한 그 구분법을 알려주셨네요. 네, 이게 학문적 구분은 아니니까요. 뭐 나중에 학문적으로 뭐 이제 의의를 제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실질적인 상황에서 네네. 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꽃 수술을 보고 뭐가 달라 이러면 절대 저는 구분을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잠깐이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왜 우리 왜 제가 통역사라고 하는지 박지현 선생님을 통역사라고 하는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쵸? 똑같은 내용인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건 산수유, 산에 가서 보이는 건 생강나무, 일찍 피는 노란 꽃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3월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무 심기에 3월이 더 적절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식목일이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게 1940년대에 정해졌거든요. 1940년대요. 그때는 이 봄철 평균 기온이 뭐 7.9도였대요. 뭐 통계에 의하면은. 근데 네. 아시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로 해서 계속 이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현재 최근 조사가 2021년 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네, 11.9도래요. 12.9도. 11.9도. 그 몇 도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도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온도는 7도 정도라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1940년대에는 그 온도가 딱 맞았었죠. 4월 5일이. 예. 그래서 딱 맞았는데 알다시피 이제 기후가 온난화다 보니까 조금 땡기는 것도 맞는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제 나무가 자라기 좋은 온도가 그 정도의 온도니까 이제 땡기는 게 맞긴 맞는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네. 지금
이상 기온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웠다 더웠다. 4월에도 뭐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맞아요, 눈이 맞아요.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식목일을 좀 앞당기는 건 동의는 하지만 그 네. 대신에 나무를 심을 때는 조금 그런 냉해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싹들은 말 그대로 애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존력이 좀 떨어지니까 무슨 밀집 같은 걸 덮어준다든가 뭐 큰 돈 안 들이고 해서 좀 심을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된다. 아하. 예, 그 정도만 한다면은 뭐 저기 땡기는 거는 문제가 충분히 없다.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예. 그렇겠네요. 4월 5일이면 막 날씨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무 심는다고 우리가 다니니까 예, 예. 3월로 좀 당기되 이상 기온에 대비할 수 있게 뭐 짚을 덮어준다든지 뭔가 그렇죠. 보온 효과가 있는 거를 좀 해주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난주에 두 분이 침엽수, 화렵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요약 정리는 당연히 박지연 선생님께 부탁드려요. 네, 지난번에 그 침엽수, 화렵수를 이제 노윤석 수석연구원님께서 네. 같이 진화 과정, 식물의 5대 혁명과 네. 함께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먼저 출현한 게 침엽수고 나중에 나타난 게 화렵수다, 화렵수다. 더 진화된 게 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문제를 보니까 침엽수 구르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아주 그 문제에 적합화된 요약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침엽수는 뾰족한 잎 나무, 음. 화렵수는 넓은 잎 나무, 그리고 침엽수는 겉시식물, 화렵수는 속시식물이니까 화렵수에는 꽃이 있지만 네. 침엽수에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셔도 오늘은 굉장히 그 산수유 생강나무부터 해서 요약 정리 일타 강사분들처럼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맞아요. 침엽수, 화렵수는 잎을 보면 구별이 되고 네. 꽃이 피냐 아니면은 아니냐. 솔방울이 매달리는 것처럼 네, 아예 네. 씨가 있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주셨어요. 오늘 최숙자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두 분. 생강나무는 잎이 나오면 확 표시가 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꽃이 생강나무는 산수유보다 꽃 개수가 많이 안 피더라고요. 오늘 한 가지 궁금한데요. 요즘 습한 기온 때문인지 나무에 버섯이 많이 핍니다. 버섯은 나무에 큰 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버섯은요 죽은 나무에서 핍니다. 아하. 죽은 나무에서 피니까 뭐 그거는 뭐 해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버섯도 생명체니까 버섯도 이제 무슨 영양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기 적당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그런 적당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생물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버섯이 들어가서 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나무에서 생기는 버섯도 있는데 대부분 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제 뭐 이 버섯이 자실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병원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이요? 예, 병원균. 병원균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몸에 생기는 것도 일부의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서 피부에 많은 이제 맞아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꼭 버섯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실체 같은 경우가 나무 상처 부위로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버섯이라기보다도 그런 세균류, 박테리아들은 이제 별로 살아있는 나무에는 좋지는 않죠. 예. 그러면 산책하면서 나무에 버섯이 많이 폈네. 그럼 죽은 나무인가? 이렇게 대부분 되는? 죽어가는 나무거나 죽어가네요. 같은 나무라도 어떤 가지는 죽어 있는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지에서 많이 핍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버섯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죽은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나무에 큰 해는 없겠네요. 어차피 이쪽 죽은 쪽에 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숲에 버섯이 꼭 나무에 붙어서 피지 않고 그 밑이나 옆에서 피는 것들은 나무에 별 해가 없나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무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송이버섯 같은 경우가요. 네. 우리가 그 소나무랑 공생을 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송이버섯은 나무로부터 어떤 영양분을 얻고 그 송이버섯은 나무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게 질소 같은 걸 고정을 해주거든요. 송이버섯이 질소를 예. 고정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질소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로 공생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은
그런 버섯들은 나무와 친구입니다. 사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죠. 독버섯들은요. 송이버섯은 우리가 먹지만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나무한테는 다 좋거나 영향 없거나.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해로운 경우도 물론 있고요. 물론 네. 다 세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 좋은 경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경우도 많고 해로운 경우는 일부 병원군들. 일부 병원균이 그렇다. 예. 그리고 독버섯이라고 꼭 병원군이라고 할 수는 하진 없습니다. 않아요. 우리한테 예. 독버섯인 그렇죠. 우리한테 거지. 독버섯이니까 나무한테는 전혀 상관없고. 아하. 네. 최 숙자님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산책하다가 버섯이 많이 피면 혹시 죽었나 하고 살펴봐야겠네요. 그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지치기에 대해서 참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원호무님은 2층에 사는데 살구나무가 잘 자라서 손 내밀면 살구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지치기로 나무가 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우리 집 층수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셨고요. 한종애님은 공원에서 가지치기 하면 속상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잘 자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랬고요. 최숙자님, 이분이 식집 사세요. 막 네. 저희 이런 화분도 보고 무슨 식물이니 어떻게 하십시오, 키워주십시오 하고 막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 신기해서 찍어놓은 건데요. 원래 잎이 납작하게 자라던 식물이 뾰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납작하던 잎이 뾰족하게 변해도 식물이 잘 살 수 있나요? 갑자기 잎 모양이 본래와 다르게 자라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까요? 하고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석 연구원님과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에 나오신 밀림에서 온 나무 박사님들 노윤석 수석연구원님, 박지연 녹색탄소연구소 정책이사님께 그때그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냈던 퀴즈가 있었죠. 나무 이름 맞히기였는데요. 이 나무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침엽수입니다. 자손 번창을 상징했고 왕의 무덤에 심었습니다. 정조대왕이 사랑했던 나무로도 유명한데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벚나무, 2번 소나무. 오늘 나오신 나무 박사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소나무입니다. 네, 역시 통역사 박지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2번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짧은 질문을 드리고 가지치기로 쭉 넘어갈게요. 그 상록수라고 하는데 소나무를 동네 소나무들 보면 잎이 누렇게 돼서 병들었나 싶을 때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 소나무여서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소나무도 낙엽처럼 색깔이 바뀌는 건가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소나무 재선충일 확률이 높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병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그렇게 빨갛게 타들어간다면은 신고를 바로 하셔야 돼요. 네. 지방 산림청이나 산림청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대부분은 파란데 밑에 부분만 이렇게 네, 이제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지금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소나무도 상록수긴 하지만은 나무가 잎이 오래되면은 집니다. 낙엽처럼 오래되니까 좀 늙는 거죠. 오호. 그러니까 한 번 난 잎이 평생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늙은 과정에서 그냥 색깔이 변하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 하고 네. 지나가면 된다고요. 네, 좀 안타깝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 보면서 지나가면 된다. 네. 그런데 이게 막 붉게 타들어가는 느낌이 든다거나 네. 나무 전체가 색깔이 바뀌었을 때는 네. 파출소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네, 파출소에는 안 되고요. 산림청을 검색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 오늘 소나무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봐야겠어요. 먼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숙자님이
잎이 납작하던 식물이 키우는데 뾰족해지더라. 이렇게 변해 잎 모양이 변해도 잘 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최 숙장님이 관찰력이 너무 뛰어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향나무란 나무인데요. 지금 결론만 사진으로 말씀드리면, 주신 게 예, 향나무인데요. 예. 향나무는 나무 자체가 두 가지 종류의 잎을 갖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어린 향나무나 좀 늙은 나무에도 세 가지가 나오는 건 넓적하게 뾰족하게 나오고.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늙은 나무나 늙은 가지에서는 이제 잎이 이제 넓적해지니까.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예. 넓적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향나무를 만져보시면 따끔따끔해요. 근데 이제 나이 든 향나무를 보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자체가 그런 거지 뭐 이것 때문에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잎이 바뀐 게 아니고 네.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 잎이 날 때 부드럽고 넓적한 잎이 나오고 예, 예. 새로 가지가 나는 데서는 뾰족한 잎이 나온다. 예, 어린 나무도 그렇고요. 어린 어린 나무는 나무도. 다 뾰족한 게 나오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나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박쥐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박쥐나무요. 예, 이름이 왜 박쥐냐면 나무 잎이 박쥐처럼 생겼어요. 근데 모든 잎이 그렇지 않거든요. 많은 잎들은 그냥 일반 잎처럼 생겼는데 네. 일부 잎은 박쥐처럼 생겨요. 같은 나무인데도 같은 나무에 자랐는데 어떤 거는 박쥐처럼 생겼고 어떤 건 일반 잎처럼 생겼고 박쥐처럼 생겼다고. 예, 그래서 박쥐나무거든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박쥐 날개처럼 날개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잎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뭐 그런 나무들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한 나무에 여러 가지 잎이 달리는 것은 뭐 아주 일반적인 아니지만 특이한 현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됐네요. 사람도 나이 들면서 좀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 나뭇잎도 나이 들면서 부드러워지는 나뭇잎들이 있네요. 넓적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본론 가지치기로 가면요. 아까 한종애님 공원 가지치기 하면 속상한데 다시 잘 자라긴 하더라. 원호무님이 사흘구나무 손 내밀어서 2층에서 따먹었는데 가지치기 해버려서 1층으로 내려갔다. 최숙자님도 또 워낙 식집사님이니까 질문을 나무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이 주셨어요. 시댁 갈 일이 있어서 국도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싹둑 잘려 있더라고요. 평택에서 천안 넘어가는 경계선 가로수를 아주 대머리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많이 잘라도 추운 날을 잘 보내고 봄에 잘 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은행나무로 보였는데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싹둑 잘라도 괜찮은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취자분들이 나뭇가지 자르는 걸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 나무들이 있고 그때 왕창 잘라주는 게 낫지 여러 번에 걸쳐서 자르면 오히려 그게 더 탄소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안 잘라주면은 1층에서 2층에서 민원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나무 박사님들의 입장에서 가지치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가지치기는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한데 네. 그게 가지치기가 이제 목적마다 다 틀리거든요. 목적이 있다.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나무들을 이제 가꾸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임업적인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적인 목적, 원예적인 목적,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조경적인 목적이 있는데 다 세 가지도 이제 가지치기의 목적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목재가 좋아집니다. 품질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또 원예 같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이제 수확하기도 쉽고 많은 가지들이 나와서 수확량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조경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인 측면에서 조경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목적이 필요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심하게 자른다. 그걸 우리는 두절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관리소장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요. 나무를 이제 했는데 너무 이렇게 싹둑싹둑 이제 머리 자르듯이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또 민원이 들어오고 왜 이렇게 잘랐냐.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할 때는요. 약한 가지치기, 강한 가지치기 두 가지로 발주를 아하, 합니다. 약한 가지치기가 있고 강한 가지치기가 있다.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한 가지치기가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고 강한 가지치기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네. 역전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관리사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한꺼번에 자르면은 한 번이면 되고 돈도 간단합니다. 근데 약한 가지는 모양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아, 그 미용실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가서 왕창 좀 보기 싫더라도 왕창 자르거나 빠글빠글 파마하면 길이가 좀 길게 가는데 기간이 그렇죠. 보기 좋게 하면 보름에 한 번씩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조경업자분들을 만나봤어요. 네. 근데 그분들 그럼 당신들은 왜 이렇게 무작정 머리를 그렇게 자르듯이 자르느냐 했더니 발주 나오는 금액이 약한 가지치기로 발주를 나와도 그 금액에 맞출 수가 없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비용의 문제가 있는 네, 거죠, 현실적으로. 네,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참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네. 그 가지치기를 보통 이제 가로수가 막 올라갈 때, 네. 그러니까 그 민원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뭐 가린다. 우리 집 이렇게 창문을 2층 창문을 가리는 햇빛을 거, 가린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 나무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저 같은 이제 인문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저는 이제 이 가지치기를 대하는 이제 어떤 이제 일반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이걸 이게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냥 가지를 쳐줬으면 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입장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이제 노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가지치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의 생장과 건강을 돕는 가지치기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사님 아니 그 연구원님 말씀하실 때 그 가지치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 죽은 나뭇가지라든지 병든 나뭇가지는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통풍과 일광을 양호하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형을 고르게 잡아줘야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잡히게 잡아줘야 나무가 오래도록 잘 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식물 자체, 나무 자체의 생장과 건강을 돕는 가지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임업적 가지치기, 원예적 가지치기, 조경적 조경 가지치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목적이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이 사실은 전부 사람의 삶하고 관련이 네, 네, 있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좋은 목재를 수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가지 우리에게 미적 쾌감을 주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기하학적으로 뭐 아주 대표적으로 프랑스 베르사유의 궁전 네. 같은데 가면은 아주 사각형 원형으로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고 네, 나무를. 만들어 놓는 그런 기하학적 조경 그런 원예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분재 같은 것도 분재. 그 원하는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가지도 잘라주고 가지를 이렇게 그 철심에 이렇게 그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저는 이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되게 철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식물이 우리한테 나무가 우리한테 뭐지 하는 거하고 무엇인가. 네, 관련이 있다.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겠다. 네, 왜냐하면 또 사람의 어떤 미적 쾌감을 위해서 나무의 어떤 인위적인 가지치기를 가할 때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나무의 생장을 조금 왜곡시키거나 억압시키거나 하는 측면의 인위적인 어떤 행위들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가지치기는 너무 슬프고 또 어떤 가지치기는 뭐 가수원에서 예를 들면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키가 자라버리면 수확을 할 때 어려워지니까 키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가지치기가 좋고 어떤 가지치기는 슬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약간 성숙하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이 과도한 가지치기가 나무를 위한 거라지만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나무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는 과도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지치기는 인간을 위한 겁니다. 나무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용하는 거지. 네. 그 나무 입장에선 과도한 건 맞습니다. 제가 나무 입장이라면 가지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예. 머리가 이렇게 기를 길 때 때 예, 한 머리를 번씩 잘라야 되는 잘라줘야 것처럼. 머리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그런 부분은 네. 이제 나무는 자연 낙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낙제요. 아, 낙지, 스스로 낙지. 스스로 어느 정도 가지를 자기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하면은 스스로 나무를 가지를 어허.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위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만은 나무 자체로도 충분히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자기 삶을 위해서. 노윤석 연구원님이 뭔가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많이 타협하면서 하시다가 지금 본심이 나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막 자치단체나 막 나무 관리하는 산림청이나 아파트 관리소 이 많은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나무 입장에서는 스스로 가지를 떨어뜨린다 사실.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새들이 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짓는데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니까 새집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새들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나무 하나에 막 여러 마리가 들어가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 예. 이제 나무뿐만 아니라 전봇대나 이런 데가 좀 나무에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를 못 찾아갖고 전봇대 같은 데 짓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에서 합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전이 되기도 하고 새 집에 의한 단전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새들이 살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찾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가지치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의논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벌써 1년. 노래 나가는 동안 두 분이 아주 열렬한 토론을 하셨는데 저 혼자 듣기가 아까웠습니다. 먼저 박지연 이사님께서 가지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네. 우리가 나무한테 너는 가지치기를 원하니 안 원하니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연구원님은 가지치기가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는 원하지 않는다. 나무는 원하지 않는다. 이랬기 안을 때문에 것이다. 지금 네. 안을 것이다. 예.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가 조금 네. 복잡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으로는 이렇게 일단 딱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가지치기는 사실 꼭 필요하죠. 예, 그런데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올바로. 예. 근데 제가 보면 왜 그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네. 사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이 어머 저거 너무 처참해하는 가지치기는 사실 잘못된 가지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아하. 높지 않을까요?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요. 예.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가지치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 크기의 25% 이상은 절대 제거하면 안 된다. 아 이거 진짜 그러네.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두 절의 방법 아까 두 절 말씀 그 싹두 두 절의 방법은 금지한다. 아. 그다음에 이게 뭐 전선 그 옆에 있는 가로수, 전봇대나 이런 가로수는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수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무 윗부분 이렇게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약간 축소하는 방법을 아하. 시행한다. 그다음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그 활력을 잃은 가로수는 어쨌든 회복의 방법을 써야 한다. 이제 이런 식의 매뉴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서울기술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이제 가지치기가 실제 현장에서 행해질 때는 이제 이게 비용 뭐 일일이 문제나. 비용 문제도 있고 그걸 일일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런 게 지키기가 어려워. 네. 그런 감사나 뭐 이런 것들은 네, 따라다니진 않을 것 맞아. 같아서. 이거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감사 맞습니다. 안 하니까. 네, 네. 아하. 그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이상하다, 불쌍하다 네, 너무 처참하다. 이 가지치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게 이런. 아닐까. 네. 이제 저는 나름의 예.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미용실을 가듯이 사우나를 가듯이 나무도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냥. 저는 그래서 사실 적절한 가지치기는 그러니까 나무의 생장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된다.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노 연구원님은 지금 시간이 3분 48초 남았지만 끝까지 뭐 한 3분 더 얘기를 해보죠. 노 연구원님은 가지치기가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나무 입장에서 가지치기가 나무의 상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치기를 해서 상처가 생기고 가지치기는 인위적으로 절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잘 보살펴주면 상관없겠지만은 절단하다 보니까 상처가 생길 수 있고 네. 자르다 보면 강압성은 잎에서 하니까요. 잎들이 자르니까 강압성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영양적 측면, 병해충적인 측면에서 나무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어차피 나무와 인간은 같이 살아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뭐 그걸 이용하는 측면에서 가지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아까 이제 나무 입장을 예. 여쭤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 네. 진짜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목본주의자, 나무를 근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네. 갈등 속에 계신 듯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 재밌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네요. 오늘 종결을 하기가 또 아까운데 가지치기 얘기 다음에 제가 또 살짝 몇 개 물어봐야지. 마무리 발언 1분씩 두 분이 해주신다면요. 어느 분이 먼저? 예. 이 어느 저기 분이 우리가 먼저? 침엽수 화렵수 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좋습니다. 가지치기는 땡땡이다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가지치기는 땡땡이다로 한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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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치기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지치기는 나무에게는 폭력이다. 진짜. 네. 오늘 종지부를 찍는 종결자분들이 오셨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종결하기 힘든 문제네요. 가지치기가. 네, 맞습니다. 이건 이게. 정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침엽수파, 화렵수파인데 네. 이제 가지치기도 예. 사랑이다, 폭력이다로 논쟁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에 뭐 가지치기 종결자에게 나와서 이거는 절대 안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속으로 마음 먹고 했지만 앞으로 그랬구나. 종결자라는 거는 조금 지양. 네, 아니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실 굉장히 그 밑바닥에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하나로 결론 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근본으로 보느냐, 사람을 근본으로 보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다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분들 시간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은행나무 가지치기는 왕창하지 않을 텐데요. 윤나무님 질문도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나오실 때 또 질문 모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밴드나 문자로 나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두 분께 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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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